2차 고사 주요 문항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12번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에 있는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13번부터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보시죠. 13번은 프린트 10번 변형을 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라지 fx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첨자를 일치시키는 x값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 양변 미분하는 거. 그쵸? 그래서 얘는 첫 번째, x에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0부터 0까지니까 0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라지 f에 0 집어넣으면은, x에 0을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라지 f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으니까 0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0 나오죠? 그래서 라지 f의 0은 0이고, 두 번째는 양변 미분하시면은, 이 양변 x로 미분하시면은 라지 f 프라임의 x는 우변 미분하시면 뭐 나오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스몰 fx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스몰 fx. 그러니까 스몰 fx가 꼭 라지 fx에 우리가 도함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f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라지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녀석 만나야 돼요. 라지 fx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f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을 적분했기 때문에 3차식입니다. 그래서 3차식이니까 3차식인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녀석 만나려면은 그 값이 극대 극수가 하나씩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3차 함수 우리가 보시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 F가 2차 함수잖아요, 지금? 예, F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X축이랑 접한다든지 아니면은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F의 부정적분인 라지 fx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라지 f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지 f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우는 라지 f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래서 우리 라지 f가 이런 식이나 이런 식 나오면 x축이 어디 건 간에 근을 두 개가 갈 수가 없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실제로 라지 f, 스몰 f가 어떻게 생기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실근을 갖고요. 스몰 f가 그래서 라지 f가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 f가 실제로는 우리가 각각의 f의 근에서 그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지 f가 f의 각각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지 f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실제로 얘가 근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접한 상황에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 좀 지우고요. 자, 이제 실근을 우리가 두 개 갖는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몰 f, 즉 라지 f의 도함수인 스몰 f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우리가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의 합이 뭐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한 게 4니까 가운데는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이 2라는 것도 알아요. 다시 가운데가 2라는 것도 압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2라는 것도 알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라지 f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x축이 어디에 있으면 돼? 라지 f가 첫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 x축 이렇게 있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 x좌표는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알파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타잖아요. 여기가 지금 베타가 이렇게 되고요. 베타가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뭘 아냐면 알파와 베타 한 가운데 알파 베타 한 가운데 지금 뭐가 있죠? 알파 베타 한 가운데 지금 2가 있는 겁니다.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가운데 2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냐면은 라지 f가 원점 지나야 되거든요. 라지 f가 0일 때 0이잖아요. 0일 때 0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라지 f가 0 되는 값이 여기 또는 여기죠. 그죠? 원점이 여기 또는 여기에 될 수 있는데 여기 원점이 여기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여기가 2인데 2보다 0은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경우는 알파가 0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가 0,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죠. 여기가 2인데 그래서 알파가 여기가 0.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알파 여기가 0이고요. 알파 값이 0, 여기가 지금 x 값이 0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0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갔잖아요. 그쵸? 여기가 0, 2 그러니까 베타는 뭐가 돼요? 우리가 0, 2 그러면 베타는 우리가 같으니까 이 간격이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베타는 몇이 됩니까? 0, 2, 4 그래서 베타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타 이 부분은 4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알파는 0
베타는 4가 돼요. 베타는 우리가 4가 되죠. 지금 A는 뭐죠? 두근의 곱이죠. A는 두근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A분의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A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A는 뭐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한 0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 값이 0이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근을 그리는 등 도함수가 지금 F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다시 그릴게요.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 있고, 여기 근이 알파 베타고, 여기 한가운데 2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라제프를 그리면은 실제로 라제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x축이 어디 있으면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두 점에서. 그렇죠?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좌표가 2라는 거예요. 여기 좌표 2. 그러니까 이 라제프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되니까 0,0을 지나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가 0이던가 아니면 여기가 0이던가. 그렇죠? 근데 여기가 0일 수는 없죠. 2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값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라는 거 알아요. 그쵸? 여기가 0인 거 알고,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제가 교과서 연수 문제 풀 때도 강조를 했고, 프린트 풀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비율 관계로 바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율 관계 정하기 싫다 하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비율 F, 라지 F를 직접 스몰 F 적분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함수가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가 0인 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접하는 상황에서는 비율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잖아요. 지금 이 간격 같죠? 이 간격 우리가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여기 x좌표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한가운데 1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베타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분되니까 여기는 3 되죠. 얘가 3 된다는 거지. 여기가 알파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러면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게 지금 A인데 실제로 곱한 게 뭐 나오죠? 1하고 3 곱하면 3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 값이 여기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0 하나 3 하나. 그쵸?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0이랑 3 더하면 답은 몇? 3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은 14번은 교과서 131쪽 17번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숫자 각각 이제 숫자가 뭐 2002부터 뭐 2004뭐 그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문자를 넣어서 좀 바꿨고요. 이 부분 보시면은 지금 2부터 x, 2부터 x. 근데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하고 이 함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의 t하고 f의 e-t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f의 t하고 f의 e-t 같다는 얘기는 t하고 e-t의 평균이 몇입니까? 1 나오죠. 그럼 얘는 f가 1에 대해서 x =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f의 t하고 얘네 둘 이 조건에 의해서는요, f의 t하고 요거 같다는 거니까 f의 e-t하고 같다. 이거는 이게 실제로 얘는 t가 이 t =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x =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얘는 x = 1에서 대칭이니까 우리는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fx는 초차한 개수는 지금 1이잖아? 1인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예를 들면 뭐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만 구하면 f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2부터 x인데 여기는 x부터인데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괜찮죠. 첨자 위아래 자리 바꾸면은 원래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데 어차피 절대값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은 다시 쓰시면은 얘는 똑같이 절대값,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 그렇죠? 요거하고 얘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 그럼 지금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절대값 안에 이 2부터 x까지 f가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 둘이가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이 값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절대값 아니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얘가 양수야 절대값이 그냥 풀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 등호 조건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얘는 다 쓰시면은 얘는 정적분 2부터 x까지 ft dt 이게 항상 뭐다?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요. 자,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세요. 얘는 x에 대한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양수죠. 이 함수가 양수인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이 함수는 2를 지내면 0 나오죠. 이 함수는 x가 2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헷갈리시면 얘를 새로운 함수 g라고 놓으시면은 내가 얘를 g의 x라고 놓으시면은 당연히 g의 x는 양수고 그 다음에 g에 2 집어넣으면 0 나오죠. g에 2 집어넣으면 2부터 2까지니까 g에 2 집어넣으면은 0 나오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직원은 다 쓰시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g는 양수이기 때문에 g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야 하면은 항상 x축보다 위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여기 위에서만 그려져야 돼요. x축 위에서만 우리가.
얘가 지금 x 위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x 위에서 그려졌는데 2일 때는 0는 0 되는데 2일 때는 0.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는 0. 이 점은 지나야 돼. 이 점은 지나야 되는데 요 점은 지나야 되는데 항상 양수 파트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 근처에서 그림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 앞에 12번 그러니까 프린트 6번에서도 같이 똑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 요놈이 gx가 여기서 얘를 g라고 우리가 하시면은 g가 2에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g'의 2는 뭐라는 거?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g는 2에서 접하니까 이 접선 기울기 0이잖아요. 접선 기울기 0.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gx라고 했는데 양변 미분 때리시면 g'x가 fx죠. 얘 양변 미분 때리시면 g'x는 얘 미분하시면은 fx 나오잖아요. fx.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G'2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G'2는 F의 2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F는 뭐다?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좀 했어요. 그래서 F는 2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실제로 F에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나오죠?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나오죠. 그래서 K는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럴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지금 F의 4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F의 4 구하시면은 4 집어넣으시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G에 빼기 1. 빼기 1이니까 답은 몇? 8.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 아주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관식 보시면은 서답형 3번부터 제가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답형 3번도 프린트에 있는 거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서답형 3번 보시면은 지금 프린트 7번 변형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가 주어졌고 이런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한 개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그래프 그려서 얘가 k 값에 대해서 원점 지난 직선이잖아 kx는. 그래서 k가 어떤 값 지나야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려면은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우리가 계산을 좀 하셔야 돼. 이 부분 다시 계산을 하죠. 자, fx 빼기 x는 어떻게 되죠? fx 빼기 x는 fx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에 빼기 x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다시 쓰시면은 2분의 1 x로 묶으시면은 2분의 1 x로 묶으시면은 x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차함수 얘를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차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를 지나냐면은 0하고 4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싶냐면은 절대값 이 함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언제 양수죠? x가 몇일 때 음수예요? x가 몇일 때 음수냐면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입니다. 이 함수는 0하고 4 사이에 있으면 음수 나오잖아. 그리고 이 바깥에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은 양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시면은 이 전체 함수를 제가 뭐 gx라고 놓을게요. gx라고 놓으시면은 gx는 만약에 x가 0하고 4 사이에 있어. x가 0하고 4 사이에 있으면은 x가 4 사이에 있으면은 절대값 아니 음수죠. 그죠? 절대값 아니 음수입니다. 이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풀려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푸니까 f 빼기 f니까 f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나오죠. 그죠? 그냥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x만 이렇게 생깁니다. 플러스 x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거 이외 그러니까 이외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0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경우는 절대값 아니 양수잖아? 절대값 아니 양수입니다. 절대값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리죠. 그러면 f 두 개 2f 빼기 x입니다. 2fx 빼기 x. 얘를 식으로 쓰시면은 f의 2배 하세요. f의 2배 하시면은 2분의 1 날라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빼기 x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x를 보시면은 다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얘는 자, 여기다 2배 하시니까 2분의 1 날라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거기에서 빼기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는 그림을 0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리시면 돼요. 얘는 x를 묶으시면은 x 마이너스 3이니까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그쵸? 이걸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0하고 0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에서만 얘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를 여기다 잡으시면은 4를 예를 들면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4 할 때 y 값은 여기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 집어넣으면 16에서 12 빼니까 여기가 4가 나오거든요. 4,4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보다 작은 쪽하고 0보다 작은 쪽, 얘 살리고요. 0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 이 부분 이렇게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GX, 지금 빨간색으로 GX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0하고 4 사이에서는 뭘 그리죠? 0하고 4 사이에서는 y는 x 그리죠. y는 x는 0,0 지나고 얘가 4,4 지날 거, y는 x는 4,4도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럼 y는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빨간 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 gx 좌변이에요. 요거하고 지금 뭘 그리는 거야? kx 그리는 거야. kx. 그래서 kx는 원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 말고 다른 지에서는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냐? 우리는 k가 기울기니까. 그러면은 얘가 k가 언제를 기준으로 접점이 생기냐면은 일단 우리는 얘가 0에서 이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0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접선보다 얘가 더 가파르면은 다른 점에서 또 만나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가 기본이에요. 즉 접할 때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즉 얘를 미분해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0에서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얘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2x-3이잖아? 얘 2x-3에서 x가 0에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어요. 그럼 몇 나오죠? -3 나오네. 아, 이 기울기가 -3일 때 얘가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접점이 한 개입니다. 한 개. -3보다 만약에 더 가파르면 어때요? -3보다 더 작아.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교점이 한 개? 두 개 생기는 거죠. 계속 두 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k가 -3이 되면은 k 값이 -3이 되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접하면서 우리가 교점이 한 개만 생겨요. 그럼 -3도 한 개니까 이제 정수잖아? k는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보다 조금 더 큰 -2도 교점은 한 개잖아? -2도 괜찮고요. -1도 괜찮고 0도 괜찮죠? 0은 평행수 수평서니까 교점이 한 개라고. 그 다음에 0도 괜찮고 그 다음에 1은 어떻습니까? k가 1인데 이 기울기가 1이잖아. 이게 y는 x 기울기 1이잖아. 그러면은 교점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1은 빼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k 값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6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 보시면은 서답형 3 프린트 14번 변형을 했고요.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 지금 일단은 fx가 주어졌고요. fx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x-2, x-4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gx를 정적분을 정의했으니까 우리는 gx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g는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일단 x에다 a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온 거고, 양변 미분을 때리기 위해서 그냥 바로 때리지 말고 여기 fx하고 ft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x 변수를 우리가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 때리기 전에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gx는 다 쓰시면은 gx 이 부분 다 쓰시면은 gx는 자, 이렇게 곱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ft dt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t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fx는 우리가 t에 대한 우리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처리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얘는 밖으로 나가시면은 지워버리고 fx를 밖으로 보냅니다. fx를 밖으로 보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없애시고. 그죠? 우리가. 그럼 얘는 지금 x에 대한 함수가 여기도 한 개, 이것도 x에 대한 함수죠. 이것도 나중에 t 자리에 x 들어가니까 얘도 x에 대한 함수, 이것도 x에 대한 함수. 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gx거든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양변 미분을 하시면은 g'x는 얘는 지금 이 부분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셔야 되고, 얘는 따로 미분하시면 되고. 자, 얘 미분합시다.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f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얘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뭐 나오죠? fx 나오죠. 그죠? 얘는 미분하면 fx 나오니까 fx 앞에 있었으니까 제곱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이번에는 얘 미분하셔야지. 얘 미분하면 뭐 나오죠? fx의 제곱 나오죠. 얘는 fx 제곱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g'x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렇죠? g'x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쨌든 이 g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3에서 극값이 없어야 돼요. 어떤 값이 x3에서 극값이 없으려면은 g가 x3에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g'이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죠.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g'이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극값이 안 생겨요. 즉 뚫지 못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g'x가 x고 3에서 그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그 값이 생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미 f'x, 자, 일단 f'x하고 얘 두 개 곱한 지금 상태가 지금 g'인데, 자, g'이 지금 3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f' 한번 보세요. f 미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f' 구하시면은, f'x 구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2x-6 나오잖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f'x가 요렇게 생겨요. 2x-6이니까 요렇게 생긴다고. 이게 f'x야. 근데 이미 f'이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이미 얘가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3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기면 둘이 곱하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얘가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3의 좌우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f'이 예를 들면은 지금 f'은 3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f'이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는데 얘가 만약에 3을 기준으로 부호가 안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 얘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럼 둘이 곱하잖아.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은 뭐 나오고,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나오고, 얘네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생겨. 요 놈이. 이렇게 부호가 생겨도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고, 플러스면은 플러스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그죠? 즉, 얘가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얘도 부호 변화가 생겨야 둘이 곱해져야 부호 변화가 안 생겨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부호 변화가 생겼는데 얘가 부호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은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g'이 x3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기려면은 얘가 이미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즉 얘가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3을 이런 식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뚫든 이렇게 뚫든. 그쵸?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요 놈을, 어이구. 그래서 요 놈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얘가 부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얘도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고.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얘는 x3을 뚫어야 돼. 그쵸?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우리가 어떻게 부호 변화가 생긴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얘 a부터 x까지 ft dt를 또 다른 함수 gx라고 놓을게요. gx라고 이렇게 gx를 이미 썼죠. hx라고 놓읍시다. 얘를 hx라고 놓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h는 a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h'x는 뭐 나오죠? h'x는 fx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f가 2차이기 때문에 h는 3차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렇죠? f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h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f가 h의 도함수잖아? f가 h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f를 그림을 그리면은 f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죠. f는 2하고 4를 지나는 2차 함수거든요. f가 2하고 4를 지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f가 이렇게 생겼다고. f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다른 말로 h의 프라임이죠. 2하고 4. 그럼 우리는 h를 그릴 수 있겠네? h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이게 h가 돼요.
h가 되고 그 값이 0하고 4이기 때문에 0하고 우리가 4를 지나죠. 자,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4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한가운데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3이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이 h가 어떻게 된다고? x3을 뚫어야 된다고. x3을 뚫어야 되니까 이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x축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자, h가 3에서 부호 변화 생기고 f'도 즉 얘도 3에서 부호 변화 생기고 얘도 3에서 부호 변화 생기기 때문에 둘이 곱했더니 3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고. 그쵸? 그래서 h가 이렇게 생겨. 자, 그럴 때 a값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a가 뭐야? a는 뭐냐면은 h의 a집은 0 나온다고. 그치? h의 근이에요, 근. 그게 a입니다. 그럼 h의 근은 뭐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3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 3개 더하는데 지금 얘가 점대칭인 건 다 아시죠? 얘 한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놓고 얘는 이 값은 3 더하기 알파로 놓고 이 값은 뭐라고 놓으시면 돼? 3 빼기 알파로 놓으시면 되겠죠. 둘이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으니까.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한가운데 3이니까. 그럼 이거 3개 더하라는 얘기죠. 이게 a가 되는 값들이 이거 3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a 값의 합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없어지고요. 3, 3, 3이니까 답은 몇 나오는 거예요? 답은 9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계산 장계산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냥 개념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9 하시면 되겠고. 사다품 5번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중간원 마무리 문제 숫자만 바꿨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하게 푸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푸시면은 지금 밑면의 둘레와 높이 합이 192니까 밑면의 반지름 뭐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렸다. 자,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높이 h라고 하시면은 지금 밑면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그쵸? 곱하기 높이 h 이게 지금 몇 나와야 돼? 192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우리 지금 뭘 구하냐고 했냐면은 밑면 반지름 r 구하는 거니까 h를 r로 바꿉시다. 그쵸? 그래서 우리들 h를 r로 바꾸시면은 h는 192 마이너스 2 파이 r. 그쵸? 우리가 되겠네.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뭘 하냐면 부피가 최대라고 했으니까요. 부피를 구해 봅시다. 부피 r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부피는 우리가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되죠? 높이 h인데 h가 192 마이너스 2파이 r 그쵸? 이거에 우리가 무슨가? 얘가 최대를 지금 구하는 거야. 이거 최대를 구하니까 당연히 r의 범위는 써야 되죠. r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h도 0보다 커야 되잖아. h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r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뭐보다 작다? 192를 2파이로 나누니까 8분의 96인가요? 8분의 96 그쵸? 그래서 r은 8분의 96보다 작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v'을 직접 구해서 미분해서 우리가 실제로 최대값을 구하셔도 되고. 그죠? 최대값 구해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곱, 3차 함수가 제곱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미분을 않고, 지금 3차 함수가 어떤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접하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비례관계로도 우리가 미분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례관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관계로. 그래서 비례관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얘 그림을 그리면은 얘는 최고차항 계수 음수잖아?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지나요? 0에서 접하고요. r이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게 0 되는 값은 뭐죠? 파이분의 96이죠. 얘가 0 되는 값은 파이, 즉 얘가 0 되는 값은 0이고 얘는 파이분의 96. 0에서 접하고 파이분의 96을 지나야 되니까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얘가 파이분의 96이야. 파이분의 96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여기 극대값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이게 점대칭 중점 있죠. 점대칭점.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세 개가 모두 등분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값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 그린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분의 96이니까 이만큼만 그리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극대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r은 뭐가 되냐면은 파이분의 96에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파이분의 96 곱하기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r의 최대가 되는 r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계산하시면은 3으로 나누시면은 32니까 파이분의 6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로 얘를 미분하셔서 v'을 실제로 구하셔서 그게 0 되는 값을 여러분 찾으셔도 r이 파이분의 64가 나온다.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점수 채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반지름하고 높이 h 사이에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쓰면은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아래 범위를 안 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래 범위를 구해도 또 1점. 자, 부피식을 쓰셔야 되고요. 부피식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된 값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비례 관계를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극대임수 최대인 파이분의 90, 64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보시죠. 원래 서답형 6번 지금 변형을 지금 교과서 131, 19번 변형했다는데 실제로는 조금 모양이 많이 달라요. 이제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안 생겼고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원래는 여기에 t-a 플러스 a, t-a 마이너스 a 이렇게 썼어요. t-a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는 t-a만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절대값, 원래 교과서는 절대값 t-a만 있는 거를 뒤에 마이너스 a 있고 이거를 여기를 x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f를 구하시면은 이게 이제 2차함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2차함수 두 개를 연결했는데 마치 3차함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2차함수 두 개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3차함수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적분을 하셔가지고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적분상수 구하셔가지고 막 값을 구하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산하기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러한 3차함수 비례관계 쓰려고 식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원래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조금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시험지 원안 제출하기 직전에 계산량이 너무 많다 해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좀 약간 교과서랑 좀 연계가 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얘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얘가 실근이 x 0되는 실근이 오직 하나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일단은 f가 정적분을 정의를 됐으니까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x에 1 집어넣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죠. 양변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그래서 우리는 f에 1을 집어넣으면은 1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0 나오고요. 두 번째 f'x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t자리에 x 들어가서 x의 제곱 빼기 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f'이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f를 구하는 거잖아? f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도함수가 나왔는데 도함수를 가지고 f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도함수가 a 값에 따라서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도함수가 근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3개로 나눕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얘는 a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커. a가 0보다 같거나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같거나 크시면은 0보다 같거나 작으시면은 적을걸요. 다시 a가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도함수 그림을 그리시면요. 이 도함수가 a가 0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면은 a가 음수인데 음수 앞에 마이너스 보였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x축이랑 안 만납니다. 그렇죠? x축이랑 안 만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f'이야. 둘 다. 그럼 f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얘는 f가 어떻게 생겨요? 요 놈은 f'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f는 어떻게 생기죠? 얘는 f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고 f가. 그 다음에 이 옆에 놈. 얘는 f'이 이렇게 생기면은 f는 이렇게 생기면은 f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뭐 지렁이처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네는 둘 다 증가함수죠? 얘는 둘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즉 a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f'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이렇게 개형까지 할 필요도 없겠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우고 의미도 없다. a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얘는 f'x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f가 0보다 같거나 f가 증가죠. f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f가 증가하기 때문에 x축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만날 수도 없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실근이 오직 하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0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실근이 무조건 합니다. 실근이 무조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범위를 하나 찾은 거야. A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쵸?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A가 양수면요. A가 양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도함수가 F'의 X가 X제곱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실근을 두 개를 갖죠. 뿔마 루트 A를. 그쵸? 그러면은 F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F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 F가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를 가는 이 점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요. 극수로 가는 이 점은 뭐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A가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가운데에 Y축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F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얘가 실근을 우리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X축이 어디 있던가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위에 있던가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실근이 이렇게 한 개 갖는 거잖아. 또는 아예 이렇게 아래에 있던가 그러면 실근이 이렇게 한 개 갖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가 그걸 체크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 기준은 접할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접할 때를 찾으셔야 돼.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그쵸? 자, 이렇게 접할 때 우리가 찾으셔야 되고, 자, 이 값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비례관계로 푸시면 되겠죠? 여기가 0입니다. 한가운데가. 0.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등분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프린트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고, 교과서에서 중단원 마무리, 대단 마무리 풀 때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자, 물론 이걸 안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값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도함수 값이 우리가 실제로 적분하셔가지고 함수 값이 같다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부정적분으로 가셔서. 그런데 계산량이 그럼 좀 생기겠죠? 자, 비례관계 안 쓰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이 F'을 이용해서 F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F에 1주번이면 0 나온다. 그걸 이용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값을 구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비례관계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죠. 여기가 루트 A잖아? 그럼 한 칸이 루트 A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는 루트 A가 또 가니까 2 루트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 루트 A가 되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 점에서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X축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F가 무조건 F는 1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그쵸? 여기에 X좌표가 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식을 어떻게 생겼대? 이 값 2 루트 A보다 1이 어때면 돼? 크면 된다고. 2 루트 A보다 1이 크시면 되죠.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셔도 상관없죠. 둘 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시면은 A는 뭐보다 작다?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X축이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가 1이잖아 또? 근데 여기는 0이잖아. 말이 안 되죠. 0보다 1이 왼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 한 케이스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가 4분의 1보다 작다 하는데 이 값은 뭘 기준으로 할 때, 뭘 가정할 때 4분의 1보다 작은 게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더니 4분의 1, 0보다 크다고 가정했더니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A 값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0하고 4분의 1 사이로 나왔다. 그쵸? 이게 두 번째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A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 A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고 두 번째 범위는 0하고 A하고 4분의 1. 자, 이거 둘 다 합집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A 값은 합집하면 어떻게 되죠? 0보다 작고 0하고 4분의 1 사이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요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에요. 자, 얘네 둘이 합집합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하고 뭐 합집합 안 하고 이것만 꿀랑 써가지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에 있는 집합과 얘하고 얘 교집합한 이 집합의 합집합이 얘가 됐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항분석표를 제가 써드리면은 자, 일단 도함수 F'X, 요거 F1, 이거 두 개를 다 써야 1점이 나갑니다. 그죠? 자, 다 써야 1점이 나가고, 둘 다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 써야 1점이 나가고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증가이기 때문에 아직 한 개 된 거. 그쵸? 그래서 증가함수. 증가함수라든지 아니면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를 나누어서 F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직접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0보다 작으면은 한 개다. 이게 우리가 찾는 범위 답 중에 하나다. 그걸 쓰시면 2점.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요. 일단은 극대국수 찾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극대국수 우리가 뿔마 루트에서 찾는 게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1되는 값. 그죠? 우리가 1되는 값, 얘가 2 루트 A까지 찾아서 이 범위를 만족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A가 0하고 4분의 1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쓰시면은 2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교집합해서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보시죠. 자, 마지막 문항 보시면은, 서답형 7번. 교과서 몇 번이냐? 자, 교과서 106쪽 15번,
변형을 했습니다. 실제 함수 자체도 160쪽 15번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함수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얘를 미리 이제 그려 놓읍시다. 뭐 이미 해보시겠지만 미분을 하시면요. f 프라임 x 미분하시면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자, 얘는 6으로 묶으시면은 이 6으로 묶으면 이거 결국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와요. 그래 이렇게. 자, f가 이렇게 나오면 f 프라임 이렇게 나니까 f를 그릴 수 있겠네. f는 어떻게 그리면 그려지냐면은 f는 이렇게 그리면 그려져요. f는 우리가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일반 3차 함수 f가 이렇게 나오고요. 극값은 당연히 1하고 2에서 같겠죠. 그래서 극값은 극소는 x 있고 1에서 극대는 1에서 극소는 2에서 그쵸? 이런 우리가 함수가 나오고요. 함수값을 체크를 하시면요. f가 1 집어넣으면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1 집어넣으면은 14 마이너스 14에서 0 나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축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x축이 실제로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x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실제로 2 집어넣을 때 함수값도 좀 미리 구해놓죠. 어차피 써야 되니까 2 집어넣으시면은 일단 f에 2 집어넣으시면은 f2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2 4 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40 마이너스 40이라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집어는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기본은 뭐냐면은 g가 있는데 이 g가 지금 구간별 함수를 줬어요? 구간별 함수를 줬을 때 g가 미분 가능하대. 구간별 함수를 줬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하죠? 경계값에서 함수값 갖고 미분값 갖다 때리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 중단원 마무리나 프린트 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쓰시면은 g가 지금 당연히 A보다 크거나 작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점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할 거고 그런 경계값에서 A를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 같고 얘를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미분값 같다. 그쵸? 즉 우리는 구간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 같아. 즉 여기에 A 집어넣은 거 여기에 A 집어넣은 게 서로 같죠. 즉 F의 A는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B. 즉 우리는 이 F의 A가 뭐다? B다. 그쵸? 그 다음에 미분값도 같아. 자,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나오고요. 얘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X 나오죠. B는 없어지고. 여기다가 A 집어넣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X에다가.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은 F 프라임에 A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A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A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F 프라임 A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F 프라임 A 집어넣는 게 서로 같다.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A값 B값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일단 아래 거부터 체크를 하시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얘는 F'A가 0 나오는 거죠. F'A가 0 나왔어. F'A가 0 나오는 A 값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했잖아? F'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 나오는 X 값이 2라고 2죠. 그러니까 A는 뭐야? 여기서 A는 1 또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2일 때. 자, A가 1이면 B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다가 집어줍시다. F A가 1이야. 자, 그럼 B가 이렇게 될 텐데 F의 1은 뭐 나왔죠? F1은 아까 0이었잖아. 얘가 0이니까 B도 0이죠. 그쵸? 그러니까 A가 1, B는 0.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F에 2 집어넣으시면요. A에 2 집어넣으시면은 A에 2 집어넣어. A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얘는 다 쓰면은 2 곱하기 F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B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A값 B값까지 구했고요. 이제 C값을 구하셔야 돼. C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은 G를 그리셔서 G가 지금 C를 기준으로 꺾어 올려가지고 절대가 C를 기준으로 꺾어 올렸을 때 첨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K에서만 미분 가능. 점점이 하나, 미분 불가점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그림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F가 첫 번째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F는 그렸고요. 우리 지금 뭘 그려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F 플러스 B를 그리셔야 돼. 마이너스 F는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F는 지금 F는 이렇게 생겼고 일단 다시 F는 위에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F는 F 얘를 뒤집은 거잖아. 얘를 뒤집은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 마이너스 F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리시고 이게 마이너스 F죠. 마이너스 F 플러스 B 위아래로 B를 움직였는데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좀 이따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의 값이 지금 1이고 여기의 값이 2인 거는 우리가 알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립시다. 얘 그림을 위에다가 그릴게요. 여기다가 덧칠해서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a가 1일 때죠. a가 1이니까 a 1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f를 그대로 갖고 와.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f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면은 1보다 큰 쪽에서 f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대로 갖고 오셔야 돼. 이대로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되고요. 노란색 잘 안 띄인다. 다시 조금 좀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그래. 검은색으로 이렇게 1보다 큰 쪽은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 A가 지금 1일 때요. A가 1일 때 1보다 작은 쪽은 요 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요 놈을 갖고 오고 있어요. 1보다 작은 쪽 얘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붙이 아니라 여기에 매끄럽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이십니다. 1보다 작은 쪽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4차 함수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F가 이렇게 생깁니다. 야, 그러면은 F가 이렇게 생긴 이게 바로 G가 되는 거죠. 이 검은 게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야, GX가 이렇게 되면은 G를 어디를 기준으로 꺾어 올려야 첨점이 한 개입니까?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려야 첨점이 여기만 하나 생기죠. 얘 꺾어 올리면은 얘는 부드럽게 여기에 이어지나? 여기 얘를 꺾어 올리면은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미분 불안정 여기를 K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를 중심으로 X를 중심으로 꺾어 올리면 되니까 C가 0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C가 0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에 1, 0, 0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A가 2, B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F 다시 그릴게요. F가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은 F가 지금 원래는 F가 이렇게 그렸었죠. 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자, 이게 F고. 자, 이번엔 어떻게 생겼냐면 A가 2야. A가 2니까요. 이번에 A가 2야. 자, A가 2니까 2보다 X가 큰 쪽은 F를 그대로 갖고 와. 2보다 큰 쪽은 F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니까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2보다 큰 쪽,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쵸? 2보다 큰 쪽은 F를 그대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2보다 큰 쪽은 F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 검은색으로 이렇게 2보다 큰 쪽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2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거꾸로 된 거를 갖다가 붙이셔야 돼. 2보다 작은 쪽은 거꾸로 된 얘를 그대로 이 부분을 이대로 갖고 오셔야 돼.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 붙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대로 갖고 와서 붙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를 갖고 온 거야. 얘를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꺾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까? 어디를 꺾어서 이 부분을 꺾어서 올리셔야 첨점이 하나만 나오죠. 그쵸? 이 부분이 뭔데? 마이너스 1. 그래서 C가 여기서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순서상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우리가 해서 순서상 이렇게 하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자, 어딨어? 자, 일단 우리가 A 값을 1, 2에 구하시면요. 우리가 아까 A 값 이제 둘이 함수값 갖고 미분값 같다 해서 우리가 A값 1, 2 구하시면 1점이고 A값 1, 2를 이용해서 B값을 각각 구하시면은 마찬가지로 1점, 2점. 그래서 결국 A값, B값 두 개씩 구하시면은 3점이 들어가게 돼요. 3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식으로 처리를 하시려면은 절대값 gx 플러스 c 얘가 미분 불가능점이 k 한 개다 그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식으로 하는 건 쉽지는 않죠. 이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만약에 식으로 하려면은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당연히 맞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수능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를 다 그림으로 처리한 게 일반적인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래서 A가 1, B가 0이면은 그래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긴다. 즉 여점을 중심으로 C가 0일 때 이 점을 중심으로 꺾어 올려야 첨점이 하나만 생긴다. 마찬가지로 A가 2, B가 마이너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구분선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C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꺾어 올려야 첨점이 하나만 생긴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 값을 각각 우리가 구해서 이 좌표 최종적으로 잡아내시면 2점, 또 2점 최종적으로 잡아내시면 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